지금은 돈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 전세금 안 주는 나쁜 집주인 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하시라고 12월 17일 날 이렇게 기사를 뜬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메인 프레임인데, 중요한 거는 전세금을 안 주는 나쁜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 근데 제가 이거 기사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이런 프레임이 많이 씌우고 있어요. 일단 깡통 전세, 역전세, 이 뭐죠? 언론 뉴스에 대해서 이런 전세, 그 다음에 뭐 갭투자, 무갭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감, 되게 나쁜 것들, 나쁜 집주인, 이런 임대인, 나쁜 임대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프레임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뭐 아는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실제로 전화하거나 그러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괜찮냐? 뭐 요즘 역전세인데 뭐 괜찮냐? 뭐 금리 뭐 엄청 올랐잖아. 괜찮냐?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제 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던 게 있죠. 뭐냐면은, 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그 외에 금융소득,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다른 것들을 확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과 리스크에 대해서 약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나마 그래서 남들보다는 피해를 입더라도 덜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전세가 만기가 되잖아요. 전세가 만기가 되면 아예 전세를 뭐 혹시 나가신다고 딴 데로 이사 가신다고 하면 전세금은 아예 돌려줘 버립니다. 그냥 아싸리 돌려줘 버리고, 그 다음에 돌려주면 월세로 받습니다. 아싸리. 지금 시작이 그래요. 지금 시장이, 제가 다시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뉴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떠오르고, 전세금 안 준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전세 매매,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활발화 되겠어요? 그거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월세로 바꾼다는 겁니다. 월세로. 제가 갖고 있는 집들에 대해서 다 월세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차라리 월세를 받아서 월세를 받으면 마음이 편하죠. 월세가 그나마 지금 구하기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집들이 여러 개 있으면 나중에 월세화를 시키잖아요. 월세화를 시키면 그 월세가 다시 만기가 될 거 아닙니까?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그러면 월세 보증금은, 확실한 건 전세 보증금보다 보증금이 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이 뭐 2억, 3억, 4억, 5억짜리 이렇게 있다. 그게 아니라 월세 보증금은 뭐 5천도 있고 2천도 있고 1억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 해서 상대적으로 전세금보다는 월세 보증금이 훨씬 낮다는 거,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내드리고 공실로 만드는 거죠. 공실로 만들고, 공실을 만든 상태에서 지금 같은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이런 기사가 안 나오고 약간 상승하는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의 수요가 당연히 몰리겠죠. 그때 저를 공실로 만든다는 거죠. 그때 공실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이제 집을 매각을 시켜서 제 돈 주고 제 돈 받는 그런 걸로 제가 지금 작전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저한테 그러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 야 너나 많이 살아 새끼야. 그 다음에 지금 집 사는 게 말이 되냐? 돌았냐? 너 돌았냐?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제가 언제 이런 걸 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자들이 여러분들이 부의 원천, 그러니까 부를 이루게 돼서 그 원천, 근간이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업소득. 그러니까 우리 근로소득 말고 사업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내 장사나 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많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만 해도 굉장히 꽤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상속과 증여가 있죠.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 사실 무시를 못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사업소득과 그다음 부동산 투자에는 못 미친다. 상속 투자도 꽤 중요하긴 하죠.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번째가 이제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다섯 번째가 금융소득. 이렇게 되는 건데, 근로소득은 사실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융소득 마찬가지. 나머지 80%는 이런 사업,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상속 투자.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게 없다라고 가정하면 사업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과 나의 그런 기술, 능력, 취미 뭐 이런 것도 살려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 시대는.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필수다. 근데 부동산 투자가 필수인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하락장 시기에는 부동산이 하락장의 시기에는 부동산에 관심을 꺼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관심을 계속 갖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저도 이렇게 지금 사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관심을 끄시면 안 된다. 그러면 사업소득도 뒷받침 돼야 된다. 지금 시기에는. 왜? 지금 시기에는 사실 뭐 이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매월 쌓인 모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돈, 거기다가 좀 모자랄 것 같으면 대출을 또 받아서 내가 사업소득을 모은 돈 해가지고 전세금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지그재그 받고 치고 받고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된다. 만약에 혹시나 제 거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근로소득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모든 걸 뭐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분들은 근로소득으로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생활이 핍핍해집니다. 많이 힘들어지고 많이 어려워지고 진짜 비참해집니다. 왜냐면은 내가 월급을 만약에 300에서 400을 받는다 칠게요. 근데 고정적으로 여러분 나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던 게 150, 200씩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 진짜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잖아. 뭐 하다못해 뭐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어디 뭐 놀러 갈 수도 없고 진짜 눈치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거를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내 사업소득이나 어쨌든 간에 내가 직장의 월급을 수익을 늘리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계속 그러니까 몸은 힘들지만 여러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신적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분명 이 부분이 가야 된다. 왜냐면은 세상에는 요즘 정보가 많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치는 상황이에요. 봐봐요. 지금 나쁜 집주인은 재산을 가압류로 건대요. 어떻게? 이렇게 건대요. 이렇게 건대요. 여기 보시면은 내용 나와 있어요. 뻔해요. 소송을 건다 이거예요. 소송. 밑에 보시면은 소송 걸어가지고 뭐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결론적으로 뭐 소송을 걸어서 집주인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고 뭐 재산 명시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도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가압류를 걸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뻔하시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접근하는 게 맞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 있어서 골치 아파서 고민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힘든 시장이고요. 힘든 시장 맞고 사실 지금 이 시기를 벗어나면 분명히 좋은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관적으로 그다음 혹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전문가밖에 안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됐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들도 여러분 잘 보시면 맞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운 좋게 뭐 얻어 걸릴 수는 있어도 맞히는 건 없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자로 남길 바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투자자로 끝까지 이 시장에서 남다 보면 분명히 사이클은 열리고 기회는 열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아무도 집을 안 산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집을 안 사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 집이 값이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내려가는 추세.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데 사실상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내가 이쯤에 사거나 이쯤에 샀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이만큼 갭 차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설사 내가 이때 샀다고 해도 이때 조금 내려갔다 해도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 해도 어쨌든 먹긴 먹는 거거든요. 분명히 아직도 집값에 대해서 아파트 시장이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도 뭐 짓고 있고 지금도 임대를 하고 있고 세를 주고 있지만은 아직도 주택에 대한
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파트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특히 뭐 도심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입지, 그러니까 부동산이잖아요. 입지 중요한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입지인데 괜찮은 입지, 교통, 학군, 그 다음에 생활, 편의 시설 모든 것들 뭐 백세권, 공세권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뭐 괜찮은 입지에 애들 키우기 좋은 입지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버티시는 게 맞다. 어차피 이 세입자 분들도 지금이야 오히려 역으로 갑질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집 둘러보고 되게 그렇게 갑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상황이 역전되면 분명히 을이 된다. 사실상 세입자는 각각 을을 봤을 때는 을이죠. 을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건 굉장히 매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이 시기는 되게 특이하고 이상한 현상이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속 존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보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소득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왜 이런 계기를 맞잖아요. 내가 망치를 두드려 한 대 맞았으니까 이런 계기를 맞아서 나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장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 그래요. 이런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이런 프레임에 속지 마시고 남들 100명 중에서 99명이 그 길을 간다고 해도 내가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뚝심을 지키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올바른 길이 맞다고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좀 더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